네,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개장 후에 또 말씀 많이 드릴게요. 좀 정리는 되셨죠? 그래서 수급의 문제가 결국은 2차 전지가 좀 그동안에 집중된 이 몇 종목에 집중된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그 다른 종목들이 이제 고개를 좀 드느냐, 그게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상화님, 알테오젠 흑자가 났는데 그 알테오젠의 흑자는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냐 아니냐보다는 로열티로 흑자가 났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주 중에 로얄티를 받아서 흑자를 내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회사 로얄티 받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질을 갖고 간 회사들이 그 진행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뭐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익이 난다, 흑자를 돌아섰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는 오늘도 지노믹트리 강세고요. 제가 말씀드린 오스코텍, 알테오저, 레오캠, 바이, 주네픽트리 중심으로 보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간 남 바이오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에 엔비디아가 요즘 좀 빠졌죠. 엔비디아가 빠져보니까 좀 우리 그 AI 관련주들이 엔비디아가 빠졌는데요. 엔비디아도 따져보면 그동안 올랐으니까, 올리 세게 올랐으니까 당연한 조정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 장비주들도 오늘 약세네요. 자, 그 다음에 IT들은요, 오늘도 초전도체, 파워로직스 뭐 이런 주식으로 움직이네요. IT들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게임주들은 오늘 위메이드는 모 증권에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래간만에 한번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외 게임주들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자, 의료기기들 쪽 보면 실적 좋은 주식들은 좀 움직이고요. 루닛은 제가 리포트를 썼는데요. 제가 장중에 시간 나면 한번 봐드릴게요. 루닛은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약세했네요. 조선은 약보합이고요. 포스코 마이너스고 방산도 마이너스입니다. 2차 전지는요. 이제 핵심은 여타 종목들이 탄력을 보이느냐 하는데 주말에 동박과 LG,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 솔루션단 소재, 동박이 그동안 좀 금요일날 강세를 보인 그 배경은 이제 구리, 또 중요 물질이다. 네, 중요 금속이다. 미국이 그랬어요. 그 바람에, 야, 요것도 IRA의 컴포넌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컴포넌트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어요. 금요일날. 지켜봐야 될 겁니다.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다 분석해 드렸죠. 오늘은요, 성일 하이텍, 뭐, 소폭 플러스네요. 폐배터리 쪽 소폭 플러스고, 네. 엔캠이요.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정도부터 이제 애널리스트 IRA 수혜주 얘기를 하면서 분리막은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동안 좀 있었는데요. 이제 전해액도 봐야 된다 하면서 엔캠을 봐야 된다, 커버하기 시작하는
대형 증권사에서 나타났어요. 이제 관심을 좀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청자님한테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나요? 그 다음에 음극재 관련주들을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좀 옆으로 확산이 될지 그걸 오늘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오늘 공세를 보입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중국 관련주들이 제일 돋보이네요. 어쨌거나 중국 관련주도 올라가야 할 논리적 근거는 충분히 되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하면 뭐 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알았던 내용인데요. 이때 우리가 참 이때 LS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텔레그램은 확 돌았대요. LS가 제2의 포스코다. 사실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게 돌아서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하네요. 저도 제2의 포스코다 하는 얘기를 도는 걸 들었는데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LS의 지주회사 성격도 모르고 제2의 포스코다 할 근거는 매우 없습니다. 매우 없는데 그냥 그 분위기에 넘어가서. 그래서 요즘은 막 불특정 다수에게 막 텔레그램으로 막 카톡으로 막 쏴대는 거짓들이, 그래서 그 다음날 고점에 잡으면 이제 이렇게 골로 가는 거죠. 거짓들이 참 잘 속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 사실 포스코도 잘 모르잖아요. 포스코도 그냥 철강 회사 정도는 말고 뭐 리튬 한다니까 리튬 하겠지 정도만 알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도 다들 잘 모르잖아요. LS는 더더욱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문자를 날려서 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짓을 한다 그러네요. 자, 바이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는 약하고요. 오늘 또 그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자, 외국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말씀드렸던 대로 좀 2차전지 전반으로 확산될지 제가 자금 흐름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자금 흐름들이 오늘 지금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군요. 오늘은 약세, 우세한 출발인데 과연 분위기가 바뀔지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1% 빠지는데 에코프로가 빠져서 그렇죠. 에코프로가 지금 4% 빠지니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시총 상위 종목이 빠지니까 그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지면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시간 좀 지나서 에코프로의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음극재 관련주들, 엔캠, 조항, DNM 요 종목들이 고개를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분리막 SKI 테크놀로지, WCP, 분리막, 전해액 이거 봐야 된다 하는 이제 좀 메이저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동박과 관련해서는 동박은 개별 재료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아직은 음극재 쪽이 좀 고개를 들고 있군요. 음극재. 아직은 뭐 네. 일단 조짐은 괜찮아요. 지수가 이렇게 쭉 밀리고 에코프로 등이 이렇게 밀리는데도 플러스가 나고 있다. 이거는 좀 분위기가 괜찮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이오들이 플러스 돌아서 바이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주말에 제가 이슈 분석 바이오 ETF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시장에.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어요. 미래에셋은 항상 저런 식으로 몰빵을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상처를 주곤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정도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뭐가 하나 좀 자기들이 밀어야 되겠다는 ETF가 있으면 상장되면 여타 펀드, 자기들 운영한 펀드들 있지 않게 거기서 그 종목들을 또 사서 밀어줘. 그러면 ETF가 막 수익률이 올라가면 돈이 몰려들 거거든요. 이번에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는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죠. 짧은 기간에 자산이 벌써 5천억을 돌파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신규 자금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존의 펀드를 환매해서 나타나는 바람에 이런 시장에 차별화되는 일이 나타났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번 주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타임폴리오에 이 액티브란 거는요.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도 고르고 비중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하는 ETF가 아니다 하는 건데요. 8월 3일 날 삼성이 했고 타임폴리오가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미래셋처럼 막 밀어주기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지만 바이오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종목은 주식을 사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 의료기기 여기도 20종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들 그러니까 특정 이런 종목들이 막 수급상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게보다는 이렇게 세 개나 ETF가 상장되다 보니까 업종 전체가 제약, 바이오, 의료 장비 전체가 다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자, 그 속에서 제가 주말에 리포트를 썼는데요. 자, 핫 종목입니다. 루닛 한번 살펴볼게요.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루닛은 러닝 유닛, 러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둑 누굽니까? 유창의 바둑이라 하던 그것처럼 그냥 딥 러닝 한다는 뜻입니다. 루닛이 러닝 유닛이란 뜻인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회사는 루닛 인사이트하고 루닛 스코프 두 개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실적을 한번 보면 조금 이번에 좀 아쉬웠어요. 사실 1분기에 영업 적자가 확 줄어들면서 여기에 다들 굉장한 점수를 줬어요. 왜냐? 이 회사는 2025년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이런 전망인데, 1분기에 영업 적자를 이렇게 줄이면서 매출이 이렇게 늘었다고? 이거 손익분기점이 빨리 다가오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2분기는 다시 매출이 55% 떨어지고 영업적자 100억 되면서 역시 아직은 좀 이러네. 영업 흑자를 기대하기는 이런 분위기라서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당분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 개별 재료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중장기적으로 매력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자, 우선 루닛 인사이트를 보면요. 엑스레이를 보는데 폐암, 유방암에 대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고 특히 유방암 같은 거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만 유럽은 반드시 2명의 의사가 보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게 유방암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유방암이 가장 진단이 힘든 암입니다. 여성들의 유선 조직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폐암하고 유방암을 의사 대신에 그동안의 엑스레이 사진들을 많은 사례들을
딥러닝 해가지고 야 요렇게 생기면 요거는 유방암이다, 요거는 폐암이다, 요런 거예요. 루닛 인사이트라는 게. 그래서 폐암은 남성 1위, 여성 4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기 진단을 하면 좋은데 조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요 루닛 인사이트 CXR을 쓰니까 네, 조기 진단이 더 잘 되더라. 그래서 또 아이고 영상의 확대인데 요런 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자꾸 오타가 생기는데 바로 고치고 하겠습니다. 영상의학회입니다. 일본 영상의 이건 또 뭐냐? 일본에서요. 예, 이 비싸잖아요. 요 한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요 결국 이런 데는 장비에다가 이런 엑스레이 장비에다가 이 소프트웨어잖아요. 루닛이 만든 거 소프트웨어 이거 한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비용이잖아요. 병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일본에서 진료 수가 개정안이 돼가지고요. 야, 짱당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할게. 400엔. 400엔이면 한 3천 몇백 원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쓰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네, 본전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요게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후지필름이 루닛하고 독점하고 있는데 후지필름이 일본의 엑스레이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일본 시장 덕을 많이 보겠다. 그런 얘기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방암이 사실은 더 큽니다. 유방암. 그래서 주력은 루닛 인사의 MMG인데요. 지금 워낙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의사 둘이서 하는 것보다 의사 한 명과 루닛 인사이트 MMG를 하는 게 더 낫더라. 이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T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3차원, 이제 2차원이라는 거, 3차원 영상을 하는 것. 신제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은 캐펙스 모델이라는 거는 장비에 따라가는 거고요. 오펙스 모델이라는 거는 장당 요금이 부과하는 구독 모델입니다. 두 가지 수익 모델로 간다 하는 거고. 그래서 홀로직이라고요. 홀로직은 여성들의 그 유방 촬영의 장비를 또 50% 이상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 여기하고도 지금 파트너십.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의 최대 사립병원인데 유럽은 의사 2인이 반드시 판독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스웨덴의 대학병원에서 55,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명과 루닛 인사이트 하는 게 더 낫다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험적이라 할까요? 이 최대 사립병원에서 카피아 세인트 고란 병원에서는 의사 한 명의 루닛 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주가에 돈이 되는 거는요, 루닛 스코프입니다. 스코프는 뭐냐 하는 건데요. 조직 면역 형질 발현, 그 다음에 PDL1 발현 이런 건데요. 결국은 요거를 우리가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하여튼 우리 의사분들은 아주 한문으로 어렵게 써서 우리가 잘 모르게 해서 아는 척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종양 미세 환경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걸 볼 때 암세포가 있으면 지가 지를 방어하려고 방어막을 칩니다. 이게 종양 미세 환경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구 같은 게 T세포 이런 것들이 암세포를 작살내려고 가면요, 지가 또 방어막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림프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바깥에 지금 못 뚫고 바깥에 몰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경우, 요걸 세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예 침투한 거랑 바깥에 있는 부분, 얘에 대해서 처방해. 이렇게 이제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루닛 쿠프는 PDL1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세포가 PD1이 그런 단백질이 있고요. PDL1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하고 T세포가
이렇게 만나버리면요, 그, 투명해져 버려요. 그래서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얘들 못 만나게 하는 게 키트루다, 임펜치, 뭐 티센트릭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키트루다가 1등이죠. 키트루다가 1등입니다. 키트루다, 뭐 임핀지, 뭐 티센트릭, 네, 대빵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들이 뭐 있어야 이 효과가 있지. 뭐 그렇다고 암세포가 얘들이 꼭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야 얘가 지금 이 암세포가 PDL1이 몇 프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면역 항암제에서는 되게 좋겠죠. PDL1이 얼마 있으면 쓰면은 네 효과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많죠. 그래서 가던트 헬스케어는 이 회사의 공동 연구 개발 기업도 맺었고 투자도 했죠. 가던트는요. 그래서 액체 생금, 이리 액체 생금이라니까 세포 같은 거 아니면 뭐 우리 침, 피 이런 거를 검사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PDL 통합 솔루션에 같이 루니스코프를 통합을 했더니 훨씬 검출이 향상됐다 하는 거죠. 쓸모가 많겠죠. 그 다음에 아이오는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림프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항암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이 회사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루니스코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니 인사이트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루니스코프를 같이 한 그 면역 항암제가 FDA 허가를 받으면 판매용 매출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겠고, 이번에 캔서 문샷 때문에 유명했죠. 캔서 문샷인 미국인들의 암 사망률을 앞으로 반으로 줄이겠다 하면서 캔서 X란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창립 멤버가 92개사인데요. 그 안에 루닛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루닛은 이미 세계적으로는 인정받은, 그래서 국내 AI 의료기기 회사들이 여럿 있지만 좀 결이 다른 그런 회사다. 다만 단점이라 한다면 이게 적자가 심하니까. 그래서 계속 적자인데요. 회사는 2025년에는 손익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보면서 조금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면 힘이 조금 빠져가지고 주가가 이렇게죠. 제가 당분간은 조금 그동안 오르기도 했는데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2분기 실적이 좀 우리한테 좀 실망 아닌 실망 수준이 되는 바람에 당분간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유, 우리 윤영님도 너무 힘드실 건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2차 전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드리면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첨보가 플러스 났네요. 자, 지금 흐름을 본다면, 자, 분리막, 제가 모 증권사라는 게 하나증권에서 카박이 시작했어요. 자, 리튬염, 전해액, 자, 이쪽이 이제 분리막, 전해액, 리튬염, 여기 이제 조갈렘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 롯데에너지 아직은 금요일의 영향. 네, 이거 동박 쪽이 이제 다시 미국에서 IRA 컴포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극재도 좀 움직이는군요. 음극재. 자, 그래서 이런 개별 기업별로 약진을 할 수 있을지가 오늘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2차 전지 ETF의 자금 흐름 등이 이제 특정 사총사 위주로
흘렀다가 이제는 그 기조가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달라지고 있다. 이제 분석해 드렸는데 과연 이 에코프로 등의 하락의 영향과 점 차별이 되는지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배가주리 너희님. 그러니까 초전도체 공부는 해야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아, 윤영님, 오스코텍 일찍 매도해서, 윤영님, 제가 오스코텍은 보유하라고 제가 조언 드렸었는데, 나는 우리 윤영님이 오스코텍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뭐, 또 좋아할 것 같으면 다시 사시면 되죠, 뭐. 제가 바이오는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지만 그 오스코텍,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지노믹 트리 중심으로 우선 보시고 여타 종목은 제가 계속 다시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바이오전은 웬만하면 다 머리 안에 있는데 신규 상장주 브루너, 이지아이, 이노베이션 이런 거 신규 상장주를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한번 인벤티지 대비 이런 거 다 신규 상장주라서 시간 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 바이오는요, 주말에 지금 벼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 정오 리포트를 별로 못 올랐잖아요. 이게 사실은 루닛 하나 때문에 그래요. 루닛은 기존에 제가 공부한 게 많지만 그래도 바이오는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바이오는. 그래서 바이오는 하나 가지고 주말 내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바이오를 요즘 잘 언급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임상 결과 뭐 이런 거에 따라 주가가 너무 춤을 춰버리니까 제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좀 뭐랄까 보람이 좀 덜 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힘내서 내일이 또 쉬는 날이라서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회사들이 재무제표를 8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요. 8월 15일이 지금 쉬는 날이니까 8월 16일까지 올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많은 회사들이 반기 재무제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분석해 보려고 지금 또 벼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오피님 이녹스 10% 손실인데 기다려야죠. 이녹스는요, 손해보고 나올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녹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장이 주가가 이녹스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 다 이랬거든. 2차전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ETF의 자금 흐름들이 그렇게 되면서 물론 이녹스가 ETF에 들어갈 만한 성격의 회사는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죠. 아니 엔캠 같은 주식들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동안 이렇게 빠지는데 다른 주식이 뭐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는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왔으면 됐겠는데 어쨌든 오늘 관건은 에코프로는 앞으로 계속 약할 겁니다. 제가 기업 본질적 측면을 분석해 드렸잖아요. 에코프로의 중요한 동력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약세 때 여타 종목들이 차별화 되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차별화 되겠죠. 오를 때 못 올랐는데 오를 때 오히려 피해를 봤는데 빠진다고 빠질까요? 계속 살펴드리겠습니다. 9시 그래서 오늘 아침은 2차전지 바이오를 제가 지금 살펴드렸네요. 자, 2부에서 또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38%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이 38% 낮다 생각하시지만 세계 모든 각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50%가 넘는 나라는 세 군데 3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냥 뭐 대부분의 나라 대통령 지지율은 40% 안팎입니다. 그때 놀라셨죠. 자, 27초 후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